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고 가시죠. 8월 19일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탁구 스타 유승민 선수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이후 역대 두 번째 한국 출신 선수위원이죠. 유승민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만나본 1,500명의 선수들 각자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듣기도 했고, 그 선수들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각기 다른데, 그래도 제가 그런 은퇴 후에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선수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창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접했고, 또 IOC와의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영 선수팀이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돈을 물어준 뒤 강도를 당했다고 TV 방송 등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정황입니다. 이 거짓 증언 정황으로 선수 2명이 출국 비행기에서 연행되면서 미국과 브라질 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사태가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15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갈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 10시부터 열립니다. 이 후보자가 1993년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과 2000년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담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사 기록을 확인했다며 인명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사고가 난 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여서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독선적인 태도를 꼬집은 나체상이 미국 뉴욕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미국 조각가 그룹 인디클라인은 트럼프의 실물보다는 약간 크고 웃음기 없는 얼굴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며 남성의 신체적 상징이 없는 나체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체상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시애틀 등 5개 도심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를 후진하다 2살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 56살 송모 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박군의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23살 안모 씨 등 인솔교사 2명과 원장 32살 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종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조계종은 오는 22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특강을 열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겼던 불교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특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라면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약 1억 2,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말레이시아로 95.4%나 증가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고랭지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배추가 10kg에 13,440원으로 지난해보다 80%나 올랐고 고랭지 무도 지난해보다 13% 올랐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오래 이어졌고 특히 이달 중순에 무름병과 입 마름병 등이 퍼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재해로 710억 달러, 약 78조 8천여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재보험사인 스위스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재해에 따른 비용 규모가 1년 전보다 3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6천여 명으로 지난해 12,000명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카센터 앞에 세워둔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주변에 있던 차들로 옮겨붙어 모두 7대가 타버렸습니다. 사고 일어났더니 차량 주인들은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양시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면이 검게 그을린 승합차와 승용차 여러 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졌고 자동차 시트도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새벽 0시쯤 경기도 군포의 카센터 부근에 세워둔 차량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차량은 거의 오픈해놓으니까요. 얘들은 딱 가로막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세워놓으실 분들은 세워놓으시고. 불은 수리를 받으러 가는 카센터에 들어온 승합차에서 시작됐습니다. 차에서 샌 연료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이 승합차의 기름이 바닥에 흐르면서 불은 순식간에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피해를 본 차량은 모두 7대. 카센터 주변 골목에 차를 세워둔 주인들은 졸지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한밤중에 불이 난 데다 차들이 워낙 가깝게 주차돼 피해가 컸습니다. 배터리가 연결돼 있으면은 사유되는 차도 충분히 쇼트가 나요. 차가 이제 오래되고 이제 노후가 되다 보면은 자체적으로 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망명한 태영호 공사가 주영 북한 대사관 근무 당시 대사관 운영 전체를 책임지는 당 비서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주일 국제탈북민연대 사무총장은 주영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가 상징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대사관 운영을 책임지는 세포 당비서는 서열 2위인 태공사가 겸직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태영호 공사가 탈출할 당시 런던에 있는 주영 한국 대사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영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태공사가 주영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왔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영국 주재의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은 한국 정부 당국이 뇌물을 줬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북한 관계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일본 소재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은 태공사의 망명이 한국 정보기관들의 책략이라며 자녀들을 납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 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감찰관은 수사 의뢰서에서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가 가족 회사인 정광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가 의심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 이모 대표 등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이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금 전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유출 과정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오전 주요 뉴스 한눈에 보셨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뉴스타워에서 확인하시죠.